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월 1617일 1월을 월드컵 예선 친선 21경기 브라질 vs 세네갈. 이 경기는 템포와 리듬 싸움이다. 브라질은 브루노 기마랑이스를 중심으로 경기 전체의 속도를 조절하며 빠른 전환으로 세네갈의 느린 스위칭을 공략할 것이다. 비니시우스의 돌파와 호드리고의 컷인 플레이가 반복되면 세네갈 수비진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과부하가 걸린다. 세네갈은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 압박이 무력화되고 전환 템포가 늦어 반격 루트를 찾기 어렵다. 브라질은 세네갈의 수비 블록이 정비되기 전에 빠르게 템포를 끌어올려 찬스를 만들 것이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속도 조절 능력에서 브라질이 한 수이다. 세네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두 번 찬스를 찾겠지만 경기 전체 흐름은 브라질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템포를 끌어올리면 세네갈의 중원 라인이 뒤로 밀리며 공간이 열리고 그 틈을 비니시우스가 파고들 것이다. 브라질의 공격 루트는 다변화되어 있고 전환 속도가 빨라 상대의 대응 시간을 줄인다. 이 경기는 브라질이 경기 리듬을 완벽히 통제하며 주도권을 잡는 흐름으로 예상된다. 1세네갈의 느린 템포는 브라질의 전환 속도 앞에서 버티기 어렵다.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템포 리드와 비니시우스의 폭발력은 경기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브라질은 전술적 완성도와 속도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질 승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축, 튀르키예 vs 불가리아. 이 경기는 빌드업 안정성 대 전방 압박 완성도의 구도다. 불가리아는 후방 전개 과정에서 흔들리고 전환 템포가 느려 상대 압박에 쉽게 걸린다. 반면 튀르키예는 귤러와 일디즈가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읽으며 인터셉트 후 빠른 역습으로 찬스를 만든다. 아크티르콜로의 측면 침투는 불가리아 수비 라인을 벌리며 귤러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불가리아는 수비 간격이 벌어져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고 전환 과정에서 리스크가 누적된다. 이을디즈가 중원에서 템포를 장악하면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튀르키예 쪽으로 기운다. 후반으로 갈수록 불가리아의 체력 저하와 빌드업 실수가 겹치며 실점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튀르키예는 후반부 교체 자원을 활용해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지킬 것이다. 1튀르키예는 압박 리듬과 전환 템포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불가리아의 빌드업 불안은 압박형 팀을 상대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튀르키예가 후반에도 흐름을 유지하며 승리를 확정짓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튀르키예 승 강축,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축, 조지아 vs 스페인. 이 경기는 템포 차이와 전환 속도의 격차에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조지아는 수비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전방 압박이 느려 스페인의 빌드업을 차단하기 어렵다. 반면 스페인은 하프 스페이스 점유 능력과 짧은 패스 연계에서 완성형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라민 야말은 드리블 돌파와 방향 전환으로 조지아 수비를 뒤흔들고 오야르사발은 컷백 루트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든다. 미켈 메리노의 전진 패스와 볼 순환 능력은 경기 전체 리듬을 주도하며 조지아의 중원을 잠식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스페인이 점유율을 압도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조지아의 체력 저하로 간격이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스페인의 전술 완성도와 세밀한 빌드업이 조지아의 라인을 붕괴시킬 것으로 보인다. 1조지아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것이다. 반면 스페인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짧은 패스 연계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결국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템포와 결정력 모두 스페인이 앞서며 완승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조지아 패주력,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강축, 키프로스 vs 오스트리아.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압박 타이밍의 정교함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키프로스는 전환 구간에서 압박 간격이 벌어지며 오스트리아의 템포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중원에서의 대응이 늦어지면 사비체르가 볼을 끌어올리며 공격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빠른 템포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통해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키프로스는 수비 라인이 낮아 역습 전환이 느리고 전방 지원이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초반에는 홈의 기세로 버티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오스트리아의 압박 강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오스트리아는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좌우 전환으로 상대의 수비 블록을 벌리고 바움가르트너의 침투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것이다. 결국 사비체르의 전진 패스 타이밍이 경기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 템포 조율, 세컨드볼 반응 속도까지 고려하면 오스트리아가 우위를 점할 흐름이다. 일키프로스는 압박 타이밍의 불안정으로 인해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사비체르를 중심으로 전환 템포와 전방 점유율을 모두 장악할 수 있는 전술적 여유를 지니고 있다.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오스트리아가 상대를 밀어붙이며 경기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스트리아가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배팅 강도, 승무패 키프로스 패주력,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퍼 강축. 리히텐슈타인 vs 웨일스. 이 경기는 경기 템포와 전환 속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초반 압박 타이밍은 좋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후반 커버가 느려진다. 반면 웨일즈는 전방 압박 후 빠른 공격 전환으로 파이널 서드에 진입하며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완벽히 장악할 것이다. 윌슨의 순간적인 공간 침투와 브룩스의 이선 연계는 리히텐슈타인의 약한 수비 블록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리히텐슈타인은 라인을 내리면 공격 전개가 막히고 올리면 뒷공간이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웨일즈는 경기 중반부터 공간 점유와 세컨드 찬스 활용을 통해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 결국 체력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웨일즈가 리히텐슈타인의 허술한 뒷공간을 파고들며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의 수비 간격 붕괴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의 승부는 전환 템포의 차이에서 갈릴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조직력보다 체력, 템포, 집중력에서 밀리고 있다. 반면 웨일즈는 윌슨 중심의 빠른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으로 경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경기 후반에는 리히텐슈타인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겹치며 웨일즈가 웃을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리히텐슈타인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퍼 강축. 덴마크 vs 벨라루스. 이 경기는 공간 점유와 컷백 타이밍의 싸움이다. 덴마크는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에릭센을 중심으로 좌우 밸런스를 조율할 것이다. 벨라루스는 수비 블록을 낮춰 대응하겠지만 좌측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이 꾸준히 노출된다. 돌베르는 이 공간을 활용해 컷백 루트를 만들어내며 문전 앞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시도할 것이다. 비어레스는 세컨드볼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지켜내며 공격 리듬을 잃지 않게 조율한다. 벨라루스가 압박 라인을 올리면 오히려 더 큰 공간이 열리며 덴마크의 빠른 전환 패스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점유율이 덴마크 쪽으로 기울고 후반에는 에릭센의 킥 하나로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덴마크는 벨라루스보다 2단계 위의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1덴마크는 이미 경기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팀이다. 벨라루스의 느린 수비 전환은 돌베르에게 치명적인 공간을 내줄 것이다. 전술적 완성도, 조직력, 그리고 경기 리듬에서 덴마크는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며 완승 시나리오를 만들어갈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덴마크 승주력. 핸디핸디 승 강축. 언더버버 추천. SUM 홀 조율. 스위스 vs 스웨덴. 이 경기는 템포 조율과 중원 장악력 싸움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스위스는 샤카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로 전개 리듬을 만들고 은도의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것이다. 스웨덴은 라인 간격이 벌어져 중원 커버가 어렵고 전환 속도에서 밀리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엠볼로가 박스 안에서 버텨주는 순간 은도해가 뒷공간을 노려 마무리할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스위스는 전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홈 경기에서의 높은 점유율로 경기의 리듬을 완벽히 주도할 것이다. 반면 스웨덴은 공격 템포를 살리지 못하고 수비 간극이 벌어지면서 실점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샤카의 템포 조율과 은도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완벽히 어우러지며 스위스의 전술 완성도가 돋보일 것이다. 스웨덴은 수비 간격과 전환 타이밍 모두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장기전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가중된다. 결국 스위스가 안정된 리듬 속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내며 홈에서 완벽히 경기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스위스 승주력. 핸디핸디 승 강축. 언더버 언더 추천. 그리스 vs 스코틀랜드.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중원 압박의 완성도 차이에서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는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빠른 전진 패스로 템포를 주도하며 상대 수비를 끌어낸다. 스코틀랜드는 맥긴과 길모어의 커버 타이밍이 엇나가며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카스타스는 상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노려 침투와 슈팅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것이다. 이오아니디스는 포스트 플레이로 볼을 지켜주며 이선의 침투 루트를 만들어내고 펠카스는 좌우 전환으로 템포를 유지한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전방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고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리바운드 상황에서 쉽게 기회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의 격차가 벌어지며 그리스의 공격 완성도가 빛날 것이다. 결국 중원 압박 실패가 누적된 스코틀랜드는 바카스타스의 한 방에 흐름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1. 스코틀랜드의 미드필더 라인은 간격 조정 실패로 경기 내내 불안정할 것이다. 그리스는 중원 템포 조절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의 약점을 정밀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바카스타스의 한 방이 균형을 무너뜨리며 그리스의 흐름이 완성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그리스 승주력. 핸디핸디 승 강축. 언더버 언더 추천. SUM 짝 조율. 슬로베니아 vs 코소보. 이 경기는 세트피스 집중력과 후반 체력 유지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슬로베니아는 크라머의 피지컬과 베르비치의 날카로운 킥을 앞세워 코소보의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로브리치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 전환 타이밍을 맞추면 상대는 블록을 재정렬할 시간이 없다.
반면 코소보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수비를 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순간 위험해진다. 슬로베니아의 장신 센터백들이 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타이밍 점프를 성공시키면 한방에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코소보의 수비수들은 순간적으로 위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세컨드볼 대처에서도 불안하다. 슬로베니아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상대의 체력 한계를 시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소보의 압박 강도는 약화되고 중앙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세트피스 한 번의 정확한 타이밍이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슬로베니아는 홈의 응원과 세트피스 완성도로 후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 80분 이후가 이 경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 슬로베니아는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강점이 살아나는 팀이다. 코소보는 경기 막판 집중력이 흔들리며 수비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의 세트피스 한 방이 결정타가 되며 후반 극적인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슬로베니아 승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오브 언더 강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vs 루마니아. 이 경기는 중원 압박의 강도와 전개 속도의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경기다. 보스니아는 전방 3인 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루마니아의 느슨한 압박 구간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루마니아는 중원 간격이 넓어 상대의 전진 패스를 막지 못하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스니아는 중원에서 여유롭게 전개하며 빠른 패스로 전방 공격진에게 볼을 투입할 것이다. 라자리는 좌측에서의 속도감 있는 오버래핑으로 루마니아의 수비 밸런스를 붕괴시킬 전망이다. 또한 카피키오니가 버텨주는 과정에서 이선 자노니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질 수 있다. 루마니아는 전개 구간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역습에 대한 전환 속도가 떨어질 것이다. 보스니아는 이러한 약점을 인지하고 전방 압박을 유지하며 빠른 템포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가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 찬스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오픈플레이에서는 보스니아가 우위에 설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전진 패스의 정밀도가 흐름을 결정짓는 승부다. 보스니아는 템포와 연결, 심리적 주도권 모두에서 한 박자 빠른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이다. 일보스니아는 중원 장악력과 전개 속도에서 루마니아를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루마니아의 느슨한 압박 라인은 결국 공간을 내주며 실점 위험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보스니아가 홈의 기세와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보스니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미국 vs 파라과이. 이 경기는 압박과 탈압박의 충돌 구도다. 미국은 후방 빌드업이 느리고 3선 라인에서의 짧은 패스 실수가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약점이다. 파라과이는 알미론의 전방 압박과 디에고 고메스의 중원 커버를 바탕으로 탈취 후 즉시 공격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미국은 전개 속도가 느릴수록 위험에 노출되고 파라과이는 압박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전방 압박 성공 빈도에 달려있다. 파라과이는 에너지 레벨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더 나은 리듬을 보이고 있으며 후반부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여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홈 이점을 살릴 수 있겠지만 후방 전개 구조의 불안이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탈압박 실패가 곧 실점으로 이어질 흐름이다. 1탈압박의 실패는 결국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결정적 장면이 된다. 미국은 전개 속도와 후방 안정성 모두에서 불안하며 파라과이의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알미론의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이 경기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미국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콜롬비아 vs 뉴질랜드.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의 정밀도 차이가 극명한 맞대결이다. 콜롬비아는 캄파즈의 스루 패스를 기점으로 박스 안 1대1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전망이다.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템포를 조율하며 좌우폭을 넓히면 디아스가 속도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다. 반면 뉴질랜드는 포백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중원 압박이 쉽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 콜롬비아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탈압박 전환은 뉴질랜드의 수비 밸런스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전반 중반 이후부터 콜롬비아가 점유율을 완전히 장악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캄파즈의 라인 사이 침투 패스는 뉴질랜드 수비의 구조적 불안정을 노리는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콜롬비아는 하프라인 이 전환 템포에서 상대보다 한 박자 빠른 반응을 보이며 결정적 찬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뉴질랜드가 수비 블록을 내리더라도 하메스와 캄파즈의 조합은 그 벽을 반복적으로 허물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빌드업 완성도에서의 격차가 스코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콜롬비아의 전술 응집력과 캄파즈의 창의성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하프 스페이스 점유, 탈압박 이후의 속도, 전환 타이밍까지 모두 콜롬비아가 앞서는 구조다. 뉴질랜드는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 찬스를 얻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는 열세를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콜롬비아가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 승부를 잠글 가능성이 높다. 1콜롬비아는 캄파즈의 창의적인 전진 패스와 디아스의 돌파를 중심으로 뉴질랜드의 수비 밸런스를 완전히 흔들 것이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노련한 템포 조절이 더해지면 경기 주도권은 확실히 콜롬비아의 몫이다. 결국 이 경기는 콜롬비아가 기술, 조직력, 템포 세 박자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콜롬비아 승주력, 핸디 승 강축, 언더오버 추천. 멕시코 vs 우루과이.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수비 리커버리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멕시코는 빠른 탈압박 이후 전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며 특히 모라의 드라이브인이 핵심 역할을 한다. 그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아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우루과이의 수비 라인은 정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베가의 컷백 루트와 히메네스의 마무리 타이밍이 정확히 맞물리며 득점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에 우루과이는 공격 전개에서 템포가 느리고 볼을 잃은 뒤 리커버리가 너무 늦다. 그래서 상대의 빠른 역습을 막기 어렵고 수적 열세 상황에서 쉽게 공간을 내준다. 결국 경기 전체 리듬은 멕시코가 잡을 가능성이 높고 홈의 열기까지 더해지면 공격 전환 템포에서 차이가 극명히 드러날 것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우루과이의 압박이 풀리며 멕시코의 박스 점유 빈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흐름이 누적되면 멕시코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는 모라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폭넓은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루과이는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고 리커버리 조직이 흔들리며 대응이 늦다. 이 경기는 홈에서 전환 속도로 경기를 통제하는 멕시코의 승리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축. 헝가리 vs 아일랜드. 이 경기는 중원 간격 관리와 전진 템포 싸움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는 중원에서 소보슬라이를 중심으로 빠른 패스 순환과 직선 전개를 구사하며 아일랜드의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셰페르는 타이밍을 맞춘 전진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바르가는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아일랜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며 2선과 3선이 분리되고 압박 타이밍이 늦어진다. 이 구조적 간격을 헝가리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소보슬라이는 탈압박 직후 드리블로 간격을 벌리고 셰페르는 침투 타이밍을 맞춰 박스 근처 찬스를 창출한다. 특히 아일랜드의 좌우 풀백 라인이 커버로 이동하는 타이밍이 어긋나면 헝가리가 그 틈을 파고든다. 중원 점유율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 모두 헝가리가 우위에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일랜드는 수비 리듬이 느려지고 라인 유지가 흐트러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헝가리의 템포와 라인 조율 능력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1위 경기는 헝가리가 중원 장악과 전환 속도로 경기 리듬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아일랜드는 후반 간격 유지가 어렵고 전방 압박이 풀리면 무너질 것이다. 결국 소보슬라이를 중심으로 한 헝가리의 템포 유지력이 승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헝가리 승 필살기, 핸디 승 강축, 언더 추천, SUM 짝 조율, 포르투갈 vs 아르메니아. 이 경기는 전형적인 라인 간격 싸움이다. 포르투갈은 압박보다는 간격을 유지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것이다. 콘세이상이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부터 수비 간격이 흔들리고 브루노의 침투 패스가 박스 안을 직격한다. 호날두는 박스 내 위치를 바꿔가며 수비수를 끌어내고 세컨드 찬스를 기다릴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수비 숫자를 늘리지만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오히려 취약하다. 특히 풀백 간 거리 조정이 안되면 콘세이상의 침투각이 완전히 열릴 가능성이 높다. 포르투갈은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세컨드볼 확보 후 곧바로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후반 60분 이후엔 포르투갈의 볼 점유가 65% 이상으로 올라가며 경기 리듬을 완전히 지배할 전망이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쪽이 승부를 결정짓는다. 포르투갈은 간격과 템포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팀이다. 아르메니아는 수비 숫자보다 정렬 타이밍의 문제로 인해 흔들릴 것이다. 결국 콘세이상의 스피드와 브루노의 패싱 라인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배팅 강도, 승무패 포르투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축. 11월 17일 월요일, 우크라이나 vs 아이슬란드. 이 경기는 전형적인 하프스페이스 점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좌측 하프스페이스의 빈 공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형성할 것이다. 특히 미하일렌코는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며 컷백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아이슬란드는 좌측 윙백의 폭기가 느려 미하일렌코가 침투하는 순간 뒷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주브코프의 전환 패스가 그 타이밍을 완벽히 잡아내면 골문 앞에서 카바에프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중원 압박이 느리고 탈압박 후에도 전개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환 템포가 일정하고 세컨드볼 회수 빠른 측면 전환으로 공격 리듬을 유지한다. 결국 하프라인 위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슬란드의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며 경기의 흐름은 점차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하일렌코의 침투와 컷백이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전환 템포에서 완성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좌측 수비 라인의 복귀 속도와 커버 타이밍이 느려 공격 집중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미하일렌코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우크라이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추. 세르비아 vs 라트비아.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세컨드볼 장악력의 차이에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세르비아는 루키치를 중심으로 중원 밸런스를 잡고 테르지치의 탈압박 돌파로 라트비아 수비를 흔들 것이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 우위를 통해 전방에서 버티며 이선 침투를 이끌어낼 것이다. 반면 라트비아는 전방 압박 후 폭기 속도가 느려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진다. 그래서 전반부터 세르비아가 볼 점유율을 높이며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드러나고 라트비아는 수비 블록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세르비아가 템포를 유지하면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며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1세르비아는 전술 완성도와 중원 장악력에서 라트비아를 압도할 것이다. 테르지치와 미트로비치의 연계 플레이는 상대 수비를 흔들며 세컨드볼 장악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결국 라트비아는 압박과 폭기 속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세르비아의 전술적 우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세르비아 승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축. 알바니아 vs 잉글랜드. 이 경기는 전술적 밸런스와 압박 타이밍의 싸움이다. 알바니아는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탈압박 저지에 집중하며 브로야의 침투와 아사니의 왼발 가마차기를 통해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반면 잉글랜드는 빌드업 구간에서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의 전방 압박 한 번에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특히 알바니아가 홈에서 라인을 올려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잉글랜드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의 효율성에서 알바니아가 한 발 앞서 있으며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홈팀이 유리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결국 경기를 주도하는 쪽은 라인을 밀어붙이며 세컨드볼을 장악하는 알바니아가 될 전망이다. 한 알바니아는 홈에서의 압박 강도와 탈압박 저지력이 뛰어나며 아사니의 왼발 한 방은 언제든지 변수가 될 수 있다. 잉글랜드는 전개 밸런스가 무너질 때 리스크가 크고 전방 연결 타이밍이 꼬이기 시작하면 쉽게 흔들린다.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앞선 알바니아가 홈의 열기 속에 잉글랜드를 잡아내며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알바니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추. 아제르바이잔 vs 프랑스.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중원 장악력에서 프랑스가 확실히 앞선다. 아제르바이잔은 전방 압박을 견디는 과정에서 불안한 볼 처리와 세컨드볼 대응 미숙으로 인해 실점 위험이 크다. 반면 프랑스는 세르키의 전진성과 라비오의 조율력을 기반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고 세컨드 찬스를 득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전환 템포와 압박 강도에서의 차이는 경기 내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가 중원 싸움을 장악하며 공격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은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간격이 벌어지고 프랑스의 세컨드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술적 완성도, 체력 유지력, 결정력 모두 프랑스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기다. 아제르바이잔은 홈에서도 세컨드볼 대응과 라인 유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세르키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과 라비오의 템포 조율로 공격 흐름이 완성형에 가깝다. 결국 프랑스의 조직력과 템포 유지력이 아제르바이잔의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프랑스가 안정된 전술 밸런스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아제르바이잔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강추. 이탈리아 vs 노르웨이. 이 경기는 전형적인 템포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패싱 템포와 라스파도리의 방향 전환을 통해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레테기는 문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이선의 빠른 전개와 맞물려 다이내믹한 공격 전개를 완성할 전망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측면 전환이 느리고 공격 루트가 홀란드에게 집중되면서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버텨내더라도 중반 이후부터는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노르웨이의 정적인 수비 블록을 흔들며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수비 간격 유지와 체력 관리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결국 전술 완성도, 템포 전환, 압박 효율 모두 이탈리아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빠른 방향 전환과 전술적 응집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완벽히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노르웨이는 느린 템포와 전환 타이밍으로 인해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토날리와 라스파도리가 중심이 되는 전개 리듬이 살아난다면 이탈리아가 홈에서 확실히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이탈리아 승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축. 이스라엘 vs 몰도바.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점유와 중원 간격 관리가 승패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은 간델만을 중심으로 하프라인 위 전개를 빠르게 가져가며 몰도바의 넓은 간격을 파고들 것이다. 반면 몰도바는 템포 조절과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중원 압박이 쉽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이스라엘이 점유율과 전진 템포를 모두 장악하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몰도바는 역습 시 한두 번의 롱볼 찬스를 노리겠지만 구조적인 전개 한계로 인해 세컨드 찬스를 살리기 어렵다.
결국 이스라엘은 중앙에서 공간을 만들고 측면으로 전환하며 경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후반부에는 몰도바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가속화되며 실점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전술 밸런스, 템포 유지, 체력 관리 모두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스라엘은 간델만의 패스 타이밍과 아바다의 돌파 능력으로 경기의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반면 몰도바는 간격 붕괴와 커버 타이밍 불안으로 인해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집중도 모두에서 이스라엘이 확실히 우위에 있으며 홈에서 확실히 승부를 마무리할 흐름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이스라엘 승 강축 핸디 승 추천 언더버퍼 강축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